김시민의 진주대첩 볼게요. 이 진행 상황은 이렇게 돼요. 육지에선 왜군이 부산에서 평양성까지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거침없이 진격을 하죠. 반면에 바다에선 이순신 장군한테 깨져서 일본이 해로에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량미 조달도 안 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군량미를 구하기 위해서 이 육로로 전라도를 진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에 진주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여기서 이 진주대첩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미는 이 왜군이 전라도로 침입하기 위해서 진주성 공격했으나 진주 목사 김시민이 의병 곽재우와 함께 왜군을 격퇴하면서 육지에서 의미 있는 첫 승리를 거두는 게 바로 진주대첩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진주대첩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펄, 진주가 펄이잖아요. 보석. 그래서 진주대첩을 보석 같은 대첩이라고 생각을 하자. 정말 의미 있는 대첩이에요. 왜?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연일 승리했지만 육지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승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주대첩에서 진주가 펄을 생각하셔서 보석 같은 대첩이고, 그 보석 같은 대첩인 이유가 육지에서 의미 있는 첫 승을 거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주 목사 김시민이 이제 곽재우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김시민, 여기서 시민을 시리즌, 우리 영어에서 시리즌은 뭐예요? 시민, 시리즌이잖아요. 근데 그때 말로 하면 시티즌이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바로 의병이란 얘기고, 이 의병을 이끌던 의병장이 바로 곽재우였어요. 그래서 진주대첩에서 알아야 되는 게 김시민과 의병장 곽재우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주대첩이 보석 같은 대첩인 또 하나의 이유는 김시민이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김시민이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승리를 했다. 근데 이 시민이 바로 뭐예요? 시티즌이고, 이 시티즌이 백성이고, 백성들이 바로 의병이었던 거죠. 그 당시 의병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 의병장이 바로 곽재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곽재우를 진주대첩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진주, 펄, 보석이죠. 이 귀중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석 상자에다 고이고이 보관해야 되잖아요. 귀중품이니까. 그래서 이 진주는 진주 꽉에다가, 곽에, 원래 갑의 옥인데 진주 꽉에다가 곽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 이 곽이 바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진주대첩의 진주, 보석에서 진주 곽, 진주 꽉을 연상을 하시면 진주 꽉? 진주 꽉은 곽재우. 이렇게 진주 꽉, 이 곽에서 곽재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진주대첩은 보석 같은 대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석곽, 진주곽을 연상을 하셔서 곽재우 연결하시고, 이게 또 보석 같은 이유가 김시민이 시민들과 합쳐 이제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보석 같은 대첩이더라. 임진왜란 파트 2는 조명연합군의 반격이에요. 자, 두 문자로 보면 파트 1은 이렇게 됐죠. 부동산 충들이 먼저 서울에 집을 사서 당당하다. 반면에 이 부동산 충들이 넓은 평양은 한산해. 너무 사람이 안 살고 한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 사는 걸 금지시켰죠. 집 사는 걸 금지시키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평양벽 행진. 이 평양벽이 평양 거래 절벽이에요. 거래가 뚝 끊긴 걸 거래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양벽, 이 평양 거래 절벽이 행진, 이 행진이라는 얘기는 계속됐다 이런 얘기죠. 평양벽 행진이 계속돼서 서운하다. 이렇게 서운한 이유는 평양벽 행진이 계속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서운하다. 그래서 평양벽 행진, 이 평양 거래절벽 행진에 서운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고요. 이 평양벽 행진에서 평양이 바로 평양성 탈환이에요. 그래서 이 이여성의 명군과 유성룡의 조선군, 이 연합군이 스님이죠. 휴정, 유정과 더불어서 평양성을 탈환을 합니다. 자, 임진왜란의 목적은 일본이 명나라를 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평양까지 점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명나라가 구원병을 파견하고 그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벽제관 전투예요. 이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탈환했죠. 이기니까 완전 기세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일본군은 어디까지 추격했냐? 평양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와서 경기 고양시에 벽제관이라고 있거든요. 벽제관까지 신나서 따라 붙었어요. 일본군은. 근데 여기서 일본군 기습으로 명나라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고 나니까 명나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명나라 이 평양만 지키면 되지 굳이 내가 왜 경기도 여기까지 뛰어왔을까? 그러면서 바로 다시 후퇴를 해버려요. 평양으로 뒤로 후퇴를 해버리고 전쟁에서 발을 뺍니다. 명나라의 스탠스는 그거겠죠. 우리는 이 일본이 우리 명나라까지 공격 못하게 평양까지만 막으면 된다. 그러면서 명은 이 평양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과 휴전 협상을 시작을 해요.
벽제건 전투는 명나라가 기고만장해서 일본에게 한 방 맞은 전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자, 평양성 탈환 후에 승리해서 굉장히 기고만장했어 명나라가. 그래서 일본을 벽제인데 이 뼈채 그냥 발라버려야겠다. 이 자식들 별거 아니네. 뼈채 그냥 뼈채 발라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달라붙었다가 이제 진 전투다. 그래서 일본을 뼈채가 벽제, 뼈채 비슷하죠. 그래서 벽제건 전투의 벽제에서 뼈채를 연상을 하셔서 아 명나라가 신나갖고 뼈채 발라버리려다가 오히려 그들이 당한 전투가 바로 벽제건 전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지는 전투는 권율의 행주대첩이에요. 자, 벽제건 전투 지구 명나라가 군대가 뒤로 다시 후퇴해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조선군은 한양을 탈환하려고 했어요. 근데 권율 군대는 이 명나라가 뒤로 가버리니까 혼자만 남은 거야. 조선 군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한테 완전 포위돼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관민 합작으로 일본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권율의 행주대첩, 이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생각하면 되죠. 이 권율이 행주를 권유했다. 권유했다. 그래서 권유해서 권율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주대첩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전투를 앞두고 여자들이 전쟁에 참여할 방법을 막 고민하니까 권율이 야 행주 치마를 이용해라. 그래서 여자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막 전쟁을 독구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율이 행주를 권유했다. 이렇게 해서 아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의 장군이었다. 이걸 못 외우신다면 이렇게 그냥 권율이 행주를 이용하라. 행주 치마를 이용하라고 권유를 했다. 이런 말을 생각하셔서 아 행주대첩은 권율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파트 2 보면 처음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이기죠. 그 다음에 벽제건 전투에서 명나라가 지죠. 그 다음에 조선이 행주대첩에서 이기죠. 그 다음 진주대첩 2차인데 이때는 다시 져요. 그래서 파트 2를 보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걸 반복하더라. 행주대첩 다음에 나오는 전투가 2차 전주성 전투, 진주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투의 특징은 뭐냐? 금산 전투에 이은 또 한 번의 젖잘싸, 졌지만 잘 싸운, 진짜 목숨 바쳐가면서 끝까지 싸운 또 한 번의 젖잘싸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자 진주성 1차 때 일본이 패배했죠. 그리고 행주대첩에서도 일본이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지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네가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주대첩에서 패배한 거예요.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일본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하나 해야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진주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 진주성에 대규모 병력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진주성을 재차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의 지원군이 없음을 통보받고 조선 정부는 야 이거 진주성 싸움 안 된다. 포기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의병과 관군이 왜구에 맞서서 싸웁니다. 이게 금산 전투와 비슷하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 진주성 일본에게 함락됐지만 일본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서 일본도 결국은 진주성 싸움에서 이겼지만 전라도로 진출은 못합니다. 피해가 커서. 그래서 2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의병장은 누구냐? 김천일과 논계 아시죠? 적장과 함께 동기어진을 한. 그래서 전라도 의병장 김천일과 논계 이렇게 두 사람을 외워야 돼요. 진주성은 전라도로 들어가는 진출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출신 의병장 김천일이 진주성 전투에 참가해서 여기서 죽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금산 전투, 이 금산도 충청도를 통해서 전라도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의병장 고경명이 금산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두 개 비교를 해서 진주성 2차전 때는 전라도 출신 의병장 김천일이 그리고 금산 전투 때는 고경명이 죽더라. 두 개 비교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진주성 전투 2차에서 또 한 명 알아놔야 할 사람은 논계예요. 그래서 논계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논계는 정말 보석 같은 여인이다. 진주 보석 같은 여인이다. 그럴만하죠. 첩이지만 적장과 함께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동계어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계는 정말 진주 같은 진주 보석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논계는 진주대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진주대첩, 진주성 싸움은 1차와 2차가 있어요. 그 중에서 1차가 아니고 2차인 이유는 이 일본이 2차전은 1차전은 우리나라가 이기고 2차전은 일본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 2차전인 이유는 일본이 승전,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축하연, 축하잔치를 벌일 때 기세등등한 외적과 함께 동기어진을 했기 때문에 아 논계는 맞아. 적장이 이기고 이제 신나서 축하연 파티를 할 때 그때 방심한 틈을 타고 들어가서 왜 적장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나라가 이긴 1차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진 2차 전투 때 논계가 활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차, 2차 해당되는 인물 보면 1차 때는 곽재우와 김시민이었죠. 그리고 2차는 의병장 김천일과 논계예요. 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진주성 전투 이후에 휴전 성립되고 선조는 서울로 다시 환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 조선 군대가 얼마나 부실한지 이걸 깨달아서 중앙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고요. 지방 군사체제를 소호군 체제로 바꿉니다. 파트 3는 정유재란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건들 보면은 칠천량 해전, 직산전투, 명량대첩, 노량대첩 이렇게 돼요. 앞머리 글자를 따면 칠천, 징명, 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이랑 쭉 두 문자 다 연결을 해보면은 그 광평양 한산 금진 부동산 충들이 먼저 서울에 집을 사서 당당하죠. 근데 이 부동산 충들이 넓은 평양은 한산에서 집 사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렇게 집 사는 걸 금지하니까 평양벽, 평양거래절벽이라고 했어요. 거래가 뚝 끊기는. 그래서 평양벽 행진, 평양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게 서운하다. 왜 서운하냐? 이 평양거래절벽이 계속되니까 집값이 7천이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평양벽 행진이 서운하다. 근데 이 7천이나 빠진 것도 서운한데 이 7천만 원 빠진 걸 증명하라고 7천 증명 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문자가. 그래서 7천 증명 노 이게 7천만 원 집값 빠졌는데 7천만 원 빠진 걸 증명하라고 노. 그래서 7천량 해전, 직산전투, 명량대첩, 노량대첩 이렇게 되고요. 7천량 해전 볼게요. 이 이순신은 일본 공격하라는 왕의 명을 어겨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신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일본에게 크게 패배한 게 바로 칠천량 해전이에요. 근데 이 전투 때문에 권유 밑에서 이 백의종군하고 있던 이순신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 다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칠천량 해전은 원균 때문에 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원균은 뇌물 7천량에 받고 조선을 팔아먹은 원흉이다. 7천량의 조선 팔아먹은 원흉이다. 원균이. 원균, 원흉 비슷하죠. 그래서 7천량 받고 조선을 팔아먹은 원흉이 바로 원균이더라. 직산전투 볼게요. 명나라와 왜구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왜구가 7천량 전투를 이기면서 바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유재란이죠.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천안까지 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명나라가 여기서 왜구를 물리친 게 직산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게요. 원래 임진왜란 때는 어떻게 됐죠? 이 명나라가 왜구가 평양까지 점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정유재란 때는 좀 더 직산이면 천안이에요. 천안까지 올라오니까 명나라가 거기서 바로 선제적으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요거를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드는 거예요. 칠천량 전투 다음에 직산 전투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게요. 명나라는 조선이 칠천량 해전에서 진 거를 보고 시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은 바다 해전에선 진 적이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근데 칠천량 전투 해전에서 이제 조선이 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명은. 물론 이순신 장군이 없어서 졌겠지만 그건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됐든 해전에서 조선이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이 왜구가 평양까지 오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조선이 해전에서 진 거를 보고. 그래서 칠천량 해전 진 거를 보고 조선이 좀 더 평양까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천안, 직산까지 왔을 때 직산에서 왜구를 막은 게 바로 명나라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생각하시면은 칠천량 전투에서 지니까 명나라가 깜짝 놀라서 겨우 이제 천안까지밖에 안 왔는데 평양까지도 안 갔지만 거기서 바로 막아버린 게 직산 전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직산 전투 특징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직산을 직살이라고 할게요. 살은 죽일 살, 살인하다 할 때 살이에요. 직은 직방, 그냥 직방으로 죽이다. 그러니까 이 조선 해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지는 걸 보고 명나라가 바로 나서갖고 직방으로 일본을 죽여버린 게 바로 직산 전투다. 직방으로 죽이다. 직살 전투, 직산 전투 이렇게 생각하셔서 칠천량 해전 지는 거 보고 명나라가 바로 나서서 일본을 죽여버린 게 직방으로 죽여버린 게 직산 전투더라. 그리고 이 참고로 명나라가 지면 벽제건 전투에서 졌죠. 그 다음에 조선은 이겨요. 행주대첩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조선이 지면 칠천량 해전 졌죠. 그럼 명나라는 이겨요. 직산 전투에서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졌다 이겼다. 이거를 이렇게 또 명과 조선 사이에 반복하더라. 이 직산 전투 다음에는 명량대첩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컴백했다고 그랬죠. 칠천량 해전 이후에. 그런 다음에 명량에서 왜구를 대파했어요. 영화 보면 나오시잖아요.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을 날려버린 게 명량대첩입니다. 그리고 노량대첩. 이 후퇴하는 외선 수백 척을 격파를 한 거예요. 하지만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도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량대첩에서 노 우리의 영웅이 돌아가시다니 노 해서 노량대첩에서 노 이 앞에 노를 노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다니 노량대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임진왜란 3대 첩은 이렇게 돼요.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이렇게 돼요. 한산도 대첩은 뭐였죠? 평양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해할 때 이순신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켜내고 전주사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대첩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해상에선 바다에선 이기지만 육지에선 계속 졌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랬다 육지에서 유의미하게 첫 승을 거둔 게 바로 진주대첩이더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행주대첩은 명나라가 벽제관 전투에서 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의 도움도 없이 홀로 남았는데, 조선군만 홀로 남았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관민이 합동을 해서 일본을 이긴 게 바로 행주대첩이다.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 3대첩이에요. 앞머리 걸쳤다면 행진한 이렇게 되죠. 승리로 행진한 3대첩 이런 식으로 대첩이라 하면 큰 승리예요. 그러니까 승리로 행진한 3대첩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